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입니다. 저는 어제 TA로서의 4번째 스윙 그리고 마이닝으로서의 8번째 스윙을 마치고 어제 저녁에 퍼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퍼스에서의 생활을 보내고 내일 아침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퍼스 생활의 이제 마지막 날인 거죠. 제가 아마 마지막 영상이 마이닝 구직을 하고 있을 영상일 텐데, 그 뒤로 제가 어떻게 지냈고 제 마이닝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호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 마지막 영상이 첫 번째 스윙을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저는 그 뒤로 2주 뒤에 유틸리티의 첫 번째 스윙을 갔다 왔고요. 그 뒤로는 뭐 일주일, 2주일 꾸준하게 셧다운으로서 마이닝을 다녔었습니다. 뭐 중간에 텀이 조금 있을 때는 발리를 갔다 오기도 했었고, 귀국하기 한 2달 전부터는 정말 쉼없이 일을 하고, 제가 귀국하기 이틀 전까지도 일을 하고, 오늘 하루 쉬고 또 출국을 하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되게 열심히 일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총 8번의 스윙을 갔다 왔고, 그 중에 4번은 TA, 4번은 유틸리티로서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쭉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요즘 뭘 찾아보면 1억도 많이들 벌고 온다고 하던데 너도 많이 모아오냐? 라는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던데,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1억은 모으지 못했고요. 제가 구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일한 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로 호주에서 1억을 모을 수 있나? 라고 하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보통 마이닝으로 가신다고 하면 TA, 스캐폴더, 오퍼레이터 이쪽 직종을 노리고 있으실 건데, 오퍼레이터 기준으로 말한다면 오퍼레이터가 보통 한 50에서 55불을 받는데, 그 정도 시급을 받는다고 하고 마이닝을 꾸준히 간다라고 했을 때 1년 반 정도면 1억을 모을 수는 있어요, 이론상. 근데 아시다시피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꾸준하게 1년 내내 꾸준하게 일을 해야 되고, 휴가도 많이 못 다녀오실 거예요. 그리고 절약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1억을 모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1억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 돈을 목표로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1억이라는 큰 숫자, 돈을 모으는 게 가장 큰 목표이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호주로 오셔서 마이닝에 도전을 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호주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느낀 점은, 물론 돈을 모으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저도 돈을 목표로 하고 왔지만 균형감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호주 워홀을 계획하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3가지를 계획하고 오실 거예요. 돈, 경험, 영업. 우선 저는 이 3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목표를 하고 왔어요. 우선 경험. 호주 워홀을 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는 해보지 못할 경험, 그리고 호주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목표로 하고 왔었고, 돈도 정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돈도 3만 달러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고, 영어는 조금 러프하게 잡긴 했는데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외국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자라는 목표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불어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우선 저의 워홀 3가지 목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의 워홀 생활을 전체적으로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2년 6월에 호주 브리즈번으로 도착을 해서 바로 코튼진으로 직컨을 가기 위해서 2주 동안 자격증을 따고 차를 구매한 다음에 코튼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호주 시골에서의 3개월 생활을 하고 멜버른으로 넘어와서 8개월간의 바리스타 생활, 그리고 퍼스로 넘어와서 다시 6개월간의 마이닝 생활을 했습니다. 우선 저의 가장 큰 목표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역 이동도 많이 하고 많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코튼 직종 같은 경우에는 고시급이기도 하고 호주에서 그 시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돈만 버는, 제가 기대했던 호주 생활은 아니긴 했어요. 보통 코튼진 생활이나 솔라팜
같은 생활을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런 생활을 기대를 하고 오면 같은 워커들끼리 같은 집에 모여서 파티도 하고 문화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보통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코튼 진이 아니기도 했고 같은 워커들끼리 그런 분위기도 아니기도 했어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만 하고 돈만 정말 열심히 모으다 왔습니다. 물론 그때 생활에서 얻은 게 없지는 않아요. 그때 멘탈이 조금 많이 무너졌어서 멘탈을 복구하는 법도 많이 배웠고 정신을 다잡는 법도 많이 배웠고, 그닥 즐거웠던 기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할 추억도 아닌 것 같았고, 호주에서의 기념비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1차로 돈을 모으고 나서 멜버른으로 이동을 하고 두 번째로 목표로 했던 바리스타 생활을 했습니다. 멜버른에서의 생활은 저도 너무 만족했어요. 일하는 시간이 작기도 했지만 주에 보통 25시간, 적게 일할 때는 많이 일할 때는 50시간 넘게도 일을 했지만 바리스타라는 생활 자체가 너무 만족스러웠고 멜버른 생활도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만큼 멜버른 생활에서의 단점도 있었죠. 코튼진에서 일하고 모았던 돈을 썼죠. 돈을 모으지는 못할 망정. 사실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여러 가지 도전을 위해서 지역 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일을 구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호주에서 돈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은 공백 기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 공백 기간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돈을 쓰기가 정말 쉬워져요. 저는 그렇게 멜버른 생활을 8개월을 했는데 그 중에서 바리스타 구직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포크리프터 구직도 그렇고, 그 사이에 구직 기간들이 조금 있었어서 일을 못하는 기간도 좀 있었고요. 멜버른 도착하고 이제 직전에는 바리스타를 하고 싶은 마음에 라떼아트 수업도 받고, 그리고 집도 구하고 하는 바람에 한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휴직기를 갖기도 했고요. 그렇게 너무나 만족스러운 멜버른 생활을 뒤로 하고 3가지 목표 중에 돈을 위해서 저는 퍼스로 따라왔습니다. 제가 퍼스로 이동한 이유는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어요. 사실 마이닝 자체의 일도 호주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긴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마이닝을 오는 이유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하고는 경험적이라는 게 여러 외국인 친구들과의 소통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해외에서 살아남는 법, 그런 것들을 대부분 목표로 하고 오지, 외국인 노동자 경험을 목표로 하고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저에게 마이닝은 정말 외국인 노동자 그 자체였어요. 우선 일이 재밌고 말고를 하기 전에 구직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월 중에 1억을 모으고 오는 사람이 있다더라. 물론 있죠. 더 모으고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닝을 위주로 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종종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그 질문 중에서도 요즘 마이닝 취업이 어렵다던데, 아니면 요즘 마이닝으로 사람이 몰려서 워홀을 안 뽑는 추세라던데 지금 가도 괜찮나요? 라는 댓글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대답해 주시는 대답들도 다 이해가 가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비유를 하자면 요즘 연봉 많이 받는 대기업 가기 힘들지 않나요? 경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사람을 많이 안 뽑는다고 하던데 대기업으로 갈 수 있나요? 저희가 한국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물론 어렵죠. 한국에서도 대기업 가기 어렵고 연봉 많이 받는 곳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퍼스에서 마이닝 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딜 가나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나 많이 버는 곳은 가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갈 수가 있지도 않고요. 저는 퍼스에 오실 때 돈을 무조건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그로성이야 호주 월 요즘 1억도 벌고 있다 라고 훅 끌려서 올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오게 된다면 망하기 쉬운 워홀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 하는 워홀도 다를 거고 각자 워홀에서 바라는 것도 모두 다를 거예요. 그리고 막상 돈을 목표로 하고 호주에 왔다고 하더라도 일이 안 구해지실 수 있어요. 충분히. 물론 그게 자신의 문제일지 아니면 그때 상황의 문제일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래요. 돈만을 목표로 하고 오신다면 호주 5월에서 금방 지치실 거예요. 부수적인 목표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스에 오시게 된다면 로드트립 같은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어 소통적인 부분에서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호주 5월을 오면서 목표로 했던 세 가지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호주에 온 지 1년 6개월, 비자가 6개월이 더 남아있음에도 지금 호주를 떠나는 이유는 제가 목표로 했던 세계 일주가 이제 내년 2월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전에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생활도 조금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돌아가는데 사실 조금 아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3개월 동안 마이닝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도 했고 에이전시 간에 이제 소통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일을 잡자고 하면 잡을 수는 있는데 제가 목표로 했던 1차 금액을 다 모으기도 했고 제가 그 기간에 떠나는 세계 여행을 거의 한 5년간 꿈꿔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몸에 힘이 축축 처지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뭔가 정신적으로도 해이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돈을 더 벌고 가면 더 풍족하게 세계여행을 할 수도 있고 세계여행을 갔다 와서도 한국에서의 생활도 더 잘 즐길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목표로 했던 세계여행 그때 그 기간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호주를 떠납니다. 호주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라는 목표가 최선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다른 목표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른 목표가 있어야 돈도 충분히 잘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호주 워홀 생활이 꼭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빌겠습니다. 호주 워홀을 계획하고 있으시거나 호주 워홀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요. 호주를 이제 떠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퍼스는 그리울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구직한다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도 멜버른에서의 좋은 기억도 많고 퍼스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도 많아서 배우고 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호주 워홀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저는 꼭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